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로 가격한 중학생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관심을 받으려는 10대 소년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배 의원에게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A군.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물은 뒤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들어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려쳤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경찰은 약 한 달간의 수사 끝에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A군이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과 마주친 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구체적인 범행 이유를 진술하고 있진 않지만 평소 성향이나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앞서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영장심사 현장에서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정치적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복궁 모방범의 영장심사 현장을 찾았다가 우연히 조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에 해당하는 A군은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며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에 또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이번엔 손님들이 바가지 안에 물품 보관함 열쇠를 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 남성 사우나 19곳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치며 부정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카운터로 들어옵니다. 결제를 마친 남성은 열쇠를 들고 사우나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사우나를 빠져나온 남성. 그런데 손에는 들어갈 땐 없던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가방에서 물건을 찾는 듯 뒤적거리더니 이내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며 손님들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지갑과 휴대전화 등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훔친 신용카드로 40여 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을 사는 등 8천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일부 손님들이 일회용 샴푸 등을 물품 보관함 열쇠와 함께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우나 안에는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사우나 4곳에서 잇따라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형사들을 긴급 배치해 이튿날 수원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여러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출소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누범 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이 된 황선홍 감독에게 다음 달 월드컵 예선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부 갈등으로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추스르는 일입니다. 특히 애제자 이강인 선수 호출을 두고 고심은 깊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임시직 신분으로 축구협회가 떠넘긴 책임과 부담을 짊어진 황 감독의 결론은 다음 달 11일 대표팀 명단 발표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책을 맡은 황선홍 감독에게 시급한 건 국가대표팀을 다시 원팀으로 복구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3월 A매치 대표팀 구성은 황 감독이 받아든 무거운 숙제 중 하나입니다. 축구협회 수뇌부는 손흥민과 충돌로
내분 사태의 중심이었던 이강인의 선발을 일찌감치 차기 감독의 몫으로 밀어놨습니다.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이 방안을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두 선수에 대한 선발 과정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발탁 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황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 뒷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직접 머리를 숙이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강인의 차출을 반대하는 일부 축구 팬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강인이 일일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파벌 논란까지 번진 팀 내부 갈등이 말끔히 해소됐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강인 호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황 감독 입장에선 애제자를 외면하는 것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금메달을 딴 지난 아시안게임 대표팀 구성 당시에도 차출 여부가 불투명한 이강인을 포함시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강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저희 팀도 강인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신분으로 축구협회가 떠넘긴 책임과 부담을 짊어진 황 감독의 결론은 다음 달 11일 대표팀 명단 발표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미국에선 얼마 전 이른 아침에 캠퍼스 안에서 운동을 하던 여대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중남미 청년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대선 주자들의 이민 정책이 보다 강경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도 불법 이민 문제를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스럽고 또한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는데요. 불법 이민 문제가 미 대선 전국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학생들. 지난주 조지아대 캠퍼스에서 아침 운동을 나섰다가 숨진 채 발견된 친구를 떠올리며 하염없이 흐느낍니다. 시신엔 공격에 의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Many sisters have shared that she was the best listener. She would allow you to ramble on about how your day was or how your life had been lately, and she soaked it up intently. 용의자는 2년 전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남미 출신 20대 청년으로 확인됐습니다. Because of the president's failures, we don't know all that we should. But we do know this. More than 8.5 million illegal immigrants have crossed the border since President Biden took office. 파장은 대선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경에 빗장을 걸자고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인을 괴물이라고 칭하며 취임과 동시에 국경 봉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주민에 의한 범죄를 부각하고 추방 정책을 공약하며 대선 운동의 쟁점으로 삼을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민 정책으로 민심을 잃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더욱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이 대선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두 사람은 이틀 뒤 불법 이민으로 골머리를 썩는 텍사스주를 동시에 찾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불법 이민 문제를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스럽고 또한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이민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러시아는 나토와 직접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나토와 미국은 일단 우크라이나에 전투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두 나라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데다 지상군을 파병할 경우 러시아와 직접 충돌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군사동맹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직접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나토군이 파병할 경우 러시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피성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Сам факт обсужд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направления неких контингентов на Украину из стран НАТО, это, конечно, очень важный новый элемент.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파병을 언급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생각에 머리를 써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사자인 나토와 미국 정부는 일단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no plans to send U.S. service members to fight in Ukraine. The president has been pretty clear on that, and that continues to be our position. 나토와 미국 모두 우크라이나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데다 지상군을 파병할 경우 러시아와 직접 충돌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비 지원 예산 통과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가능성을 떠나 파병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반기고 있습니다. That Russians are wrong and they have made a mistake. But we also have to recommit ourselves to stand up to this. And that's why, of course, we need all the weapons and all the support. 미하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인식을 보여주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